사람 이야기, 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조입니다. 수저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수조입니다. 수저님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지금 이게 예명이신 거잖아요. 네. 예명을 이 수조라고 지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좀 수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수조는 음악으로 표현을 하려고 예명을 수조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조금 다양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 또 와닿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 곡을 조금 작업하셨잖아요. 네. 앨범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싱글 앨범 6개와 네. 미니 앨범 1개.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나의 앨범. 저는 이제 또 슬슬 날이 따뜻해지니까 너는 나의 여름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여름. 이게 2021년에 나온 곡이죠? 네. 그럼 이 곡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곡은 정말 쓰게 된 계기라기보단 곡을 어쨌든 쓰려고 작업실 옥상에 날씨 좋은 날에 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게 갑자기 영감이 딱 들어왔어요? 갑자기 팍 해서 해서 작업실에 딱 앉아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이 수전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대부분의 곡을 작곡하시기도 하고 작사는 다 수전님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작곡가 분도 계시고 편곡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작사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나의 곡을 쓸 때. 작사는 일단 작업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끄고요.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간접 조명만 하나 딱 남기고 일단 불을 끄고요. 보통 평상시에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 뭐 과거에 느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뭐 메모장이나 이런 데 써놨다가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사 작업해야지 하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내는 걸까요? 제 메모장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나의 아이디어라든지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적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핸드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창피하거든요. 보물창고 같은 또 핸드폰이군요. 네. 이 안에 내가 적고 싶은 가사라든지 아니면 쓰고 싶은 뭔가 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안에 이제 많은 소재들도 있고 그 소재 중에 진짜 곡에다가 쓸 수 있는 소재도 있고 이거는 진짜 이불킥이다 싶은 것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핸드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고. 네. 생각해보니까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시간은 진짜 오래됐었는데요. 네. 제가 버스에서 우연히 USB를 주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USB를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네.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네. 그 안에 곡이랑 네. 뭔가 음악 작업을 한 제가 대학생 때여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작업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우리 학교 근처에 유명한 대학의 그 과가 있거든요. 네. 뭐 이걸 너무 밝히면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 대학교 그 과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네. 왜냐면 곡 옆에 이름이 적혀져 있을 때 있잖아요. 모든 네, 곡에 네.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그분 있냐 확인만 해달라. 내가 USB를 주었다. 네. 그래서 그분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뭐 여기서 드라마처럼 뭐 펼쳐질 것 같은 건가요? 아니 찾아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네. 찾으러 왔어요. 우리 학교 앞으로.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네. 노래만 들었잖아요. 그냥 그 노래를 듣고 좀 궁금해지긴 했었어요. 학교 앞까지 온다 그랬었는데 여성분이었어요. 네. 여대생인 분인 거죠. 네. 근데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잖아요. 이거 친한 친구, 가장 네. 친한 친구한테만 나 이거 찾아주러 학교 앞에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학교 앞에 왔다 그래서 만나러 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고맙죠. 그 던킨 도넛
그때는 네. 던킨 도넛이 좀 유명했어요. 네. 그 세트를 사서 저한테 주시길래 원래는 받을 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이게 뭔가 음악 작업을 한 거라든지 뭔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분한테 찾아주고 싶은 마음. 아, 그래서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남기고 저는 근데 뭐 그때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딱 여대생 느낌이고 음악을 하시는 그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지만 뭐 더 뒷얘기 없나요? 긴 얘기는 없어. 잔뜩 여기서 기대하고 끝이 듣고 납니다. 있는데 여기서 끝인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은 나도 모르게 네. 기분은 좋기도 하고 왜냐면 음. 누군가를 찾아주러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음대생이라는 뭔가 네. 샤랄라 이런 느낌. 그 어릴 때 드라마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곡은 어떤 분들이 들으면 가장 좋아요? 지금 너는 나의 여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린다면 그냥 딱 이렇게 봄, 여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좀 풋풋했던 예전 시간을 떠올리고 싶으신 분들. 저는 이 곡에서 21살이라는 나이를 좀 직접적으로 딱 언급을 했지만 21살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때 그랬는데 하는 감성을 좀 느끼고 싶은 분들. 제가 방금 요 앞에 했던 얘기랑 조금은 네. 연결고리가 생기네요. 네. 우연치 않게 얘기한 건데 문희 DJ님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뭐 방송하기 전에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옛날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옛날 각자만의. 나의 뭐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진짜 이렇게 뭔가 꿈을 꾸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센치해지거나 네. 이 감성적으로 조금 그때 감성 있잖아요. 소연님은 언제예요? 언제 가장 이 그리워요? 21살 말고. 말고요? 21살은 뭐 이 곡에서 잘 담겨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이 네. 들으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과거가 그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이 수전님의 음악을 듣는 분들은 과거를 다 소환시켜주는데 나는 잠시만요. 그 역할만 하는 거군요. 나는 청취자분들의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분들의 과거만 소환시켜주겠다는 건가요? 잠시만요. 멘트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뭔가 하나 꺼내봐요. 21살을 빼고 아니면 20대 중에서 그냥 기억 남는 시간. 사실 21살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곡에 쓴 거거든요. 근데 21살을 빼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갈 이렇게 길을 잃어가지고 머릿속이 백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수전님 얘기는 가사에도 담겨져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21살을 또 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수전님의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여름가 수전님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멜론, 벅스, 지니 등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 스트리밍을 많이 해줘야 수전님한테 좋지 않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수전님 곡 많이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이 곡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느낌도 들고 옛 생각이 났었는데요. 수전님 노래는 이따가 주제편에서 계속 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활동을 하시다 보면 스튜디오를 참 많이 다니셨을 텐데 팟빵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떤가요? 생각보다 더 전문적이고 지금 시설이랑 마이크랑 더 이렇게 뭐랄까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조금 쫄았어요. 그럼 조금 긴장도 하시고. 네. 그럼 혹시 보는 유튜브 있을까요? 저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평소에 좀 여행 관련된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여행을 가고 싶으신 걸까요? 여행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봤어요, 저. 수전님 인스타에서 본 거 있는데 최근에 외국 다녀오셨죠? 네. 네. 저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였어요? 그러면 좀 얘기해줘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간 데가 독일로 들어가서 벨기에를 갔다가
네덜란드를 찍고 유럽 쪽을 갔다 오신 거군요. 네. 그리고 다시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 가보신 거예요? 아니면 갔던 곳을 또 간 거예요? 처음 가봤어요. 제가 유럽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 남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음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음식이자 장소가 있는데요. 벨기에에서, 네덜란드인가? 이게 국가를 너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벨기에인지 네덜란드인지 헷갈리는데, 감자튀김 가게가 있었어요. 감자튀김? 네, 그런 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감자를 생감자? 네, 튀겨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맛은 당연히 있었는데, 그 나라 분들이 다 이렇게 키가 크세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골격이 다 길고 팔다리도 엄청 길고 근데 저희 길거리에 포장마차 같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먹을 수 있는 식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네. 스탠딩 테이블 같이 떡볶이 먹는 쇠로 된 테이블 같이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먹기 편하라고 만들어둔 높이일 텐데 제 턱 밑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머릿속에 안 그려졌는데 네. 수전님이 키가 크지 않았는데 그 스탠딩 테이블은 네. 조금은 높아서 나는 이 감자를 맛있게 네. 먹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어색하게 먹었다. 이게 식탁이냐? 이거는 그냥 음식을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매대가 아닌가 했는데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네. 딱 맞게 잘 네. 드셨군요. 네, 이게 한 명치쯤 오더라고요. 높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패배감 오랜만에 느껴본다고. 어떻게 보면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다음 여행지는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계획적이지는 않아서 다음 여행지 까지는 생각 안 했군요. 네. 원래 어떤 분들은 이제 귀국하자마자 어디 또 갈까 막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진짜 좋았다. 여기는 살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될 만한 곳 많이 있겠지만 이번 여행 때 갔던 곳은 아닌데요. 네. 작년인가 스위스를 한번 가봤어요. 스위스. 되게 자연 경관이 왜 우리나라도 되게 산 많고 그런 폭포도 있고 그런데 약간 좀 그림체가 다르더라고요. 풍경 자체가 조금 이렇게 동화라든지 네. 그런 데 나올 만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번쯤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 계획을 짜시면 좋은 거네요. 네, 근데 마음이 힐링은 될 수 있지만 통장은 힐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가가 좀. 저기는 좀 높은 편인가 보면. 네, 물가가 좀 안 예쁘더라고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스위스는 트레킹 같은 걸 많이 한대요. 네. 그게 아마 산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데가 조금 코스가 좋거나 네. 걸었었을 때 날씨 좋을 때 가면 진짜 풍경이 예쁘거나 아니면 구름을 보고 걷거나 이 녹색 산가 초원 이런 데가 많이 보이나 보네요. 네, 그냥 계속 자연이고 또 자연이고. 저는 뭐 스위스는 안 가봐서 수전님이 추천해드렸으니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유튜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여행 유튜브 중에 이 유튜브는 진짜 좋다. 자주 보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지의 하루라고. 원지. 그럼 원지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가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업로드 되고 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동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즉흥 여행 같은 느낌이 있어요. 즉흥적으로. 그러면 수전님 즉흥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즉흥은. 아니군요. 네, 원진님 영상을 보면 갑자기 타코가 먹고 싶어서 멕시코를 갑니다. 뭐 그런 이러시거든요. 정도군요. 그러니까 나의 일정과 뭔가 상관없이 가고 싶었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네. 그 원동력이 있는 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여행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힐링되고. 가장 좋은 게 그러면 뭔가 마음의 힐링을 얻는 거네요. 여행을 가는 걸 보면서. 네. 나는 못하기 때문에. 네. 비록 나의 몸은 지금 여기 집에 있지만
그럼 한 분도 있다 그랬잖아. 아까 채널 하나 더. 그 채널은 사실 여행 채널은 아닌데요. 유키의 일본 이야기인가? 네. 뭐 그 네. 채널명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어떤 콘텐츠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 일본인인 거예요? 아니면 한국인인데 일본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사실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일본 분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떤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요? 그냥 일본에서의 그런 평범한 일상이 많이 올라와요. 브이로그 느낌인 거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빵집에 가서 빵을 그냥 되게 여러 가지 사본다던가. 오늘 또 수조님이 제 스튜디오에 방문하실 때 일본 빵을 사오셨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빵을 아세요. 왜냐면 우리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어서 네. 먹었던 적도 있고 먹으면서 방송한 적도 있으니까. 아니 안 그래도 그 유키의 일본 이야기 그 채널에서 일본 빵집이 나왔는데 메론빵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오기로 했는데 스튜디오 맞은방에 메론빵을 판다고 빨리 안 가면 뭐 품절돼요 이런 거 맞아요, 써 있어가지고 가끔 여기 품절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왔거든요. 한 1시간 일찍 왔어요. 그래서 나름의 득템을 했다. 득방을 했다. 그래서 지금 메론빵만 5개를 사가지고 2개는 문희님 드리고 나머지 3개는 제 종이 가방에 있는데 이따 녹음 끝나고 하나 드시겠네요. 사실 이미 하나 먹고 왔어요. 알겠어요. 그럼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맛이 어떤지.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는 크림 메론빵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근데 드셔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나가서 못 먹었어요. 사지는 못했다. 사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기본 메론빵도 되게 맛있어요. 알겠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스튜디오 인근, 그러니까 홍대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팟빵에 오실 분들이 있으면 근처에 맛있는 일본 빵집 있으니까 들려서 한번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프닝 토크로 또 들어가야 돼서 제가 오프닝 토크를 준비한 건 당신의 별자리 여행인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진짜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왜 별자리 여행일까? 수전님 곡명 중에 별자리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수전님이랑 얘기를 나누니까 오늘 별자리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곡 얘기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했었는데 이 곡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어떻게 또 곡을 쓰게 됐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으셨는지. 이 곡은 곡 자체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가사에 참여를 했는데 가사는 제가 한 20대 초반, 중반 뭐 이때 한참 좀 방황하고 매일매일 이제 막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그런 생각을 미래는 하셨던 거군요. 네. 그렇게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집에 올 때 항상 밤이었고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리잖아요. 몸도 그렇죠. 시리고 마음도 시리고. 그래서 이 곡 속에 겨울을 지나고 있나요? 이렇게 짧게 되어 있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밤에 하늘을 보면 항상 오리온 자리가 떠 있었거든요. 오리온 자리. 네. 매년 그 오리온 자리를 보면서 살짝 저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목표한 게 있다. 근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좀 갑갑하다 하면 내년에 오리온 자리를 볼 때는 나는 어느 정도는 성장했겠다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오리온 자리를 볼 때는 조금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보겠다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별자리여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오리온 자리라고 그 제목을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거 그냥 근데 별자리.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연결고리를 잘 짓거든요. 수전님이 나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네. 뭔가 이 연결하는 네, 이 센스가 초코파이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초코파이가 자꾸 생각이 나서 별자리라고 진짜 지었습니다. 어릴 때 그 초코파이 광고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거 공감하면 네, 맞아요. 지금 많이 못 보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TV 틀면 초코파이 광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작곡가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백승재 작곡가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궁금했었던 게요. 네. 편곡을
FYN 어떻게 읽어야 돼요? FIN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 그럼 이분 또 작곡가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편곡을 해주신 걸까요? 그 편곡이 팀이에요. 아, 팀이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네, 팀 이름이 FIN입니다. 이거는 또 처음 알게 된 거여서 정말 TMI 질문이었지만 네. 수전님이 마음이 착하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아니, 왜냐면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곡 찾아보시는 분들이 네. 이거 보면 좀 궁금해할 것 같아갖고. 네, 그러실 수 있죠. 오늘 그럼 오프닝 토크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수전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별자리가 뭔지. 물어본 사람 있어요. 뭔가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만나는 분이 네. 갑자기 수자 별자리 뭐야? 이렇게 물어본 적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굴 만났는데 별자리가 뭐야 이러면. 알겠어. 오늘 이 별자리의 성격, 특징, 연애, 가치관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텐데 수전님과 맞는지 아닌지 네. 요걸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겠다. 그럼 수전님 별자리 하고 제 걸로 할게요. 네. 항소자리신데 항소자리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속하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성격.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이 아주 넓어요. 사소한 일에 화내는 일이 별로 없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며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건 좋은 말이어서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성격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솔직하게 해줘야죠. 그냥 일단 너무 좋은 얘기니까 네라고 할래요. 알겠어요. 그럼 다른 설명도 있으니까 제가 또 할게요. 묵묵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고민 상담을 좀 잘하시는 편일까요? 고민 상담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따가 우리 2부 사이상담소에서 조금 이렇게 네.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겠네요. 네. 갑자기 부담스럽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게 이제 안 좋은 얘기도 좀 해줘야죠. 네. 안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성격이에요. 네. 가까운 친구로부터 냉정하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정이 많지만 은근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어때요? 이 집 용하네요. 이 집 용하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당연히 좋으니까 기분 좋게 들었는데 뭔가 나와 딱 맞는 얘기라든지 이 사실적인 얘기를 할 때 놀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네, 좀 맞아요. 알겠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근면 성실하다. 성실. 네, 저 개근상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해내고 마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대요.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뭔가 포기했었나?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뭐 이런 게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책임감이 강하며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아서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모두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책임감이 강한 편은 맞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때 네. 나만의 이렇게 보여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편하게 대한다거나 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네, 저는 되게 제가 낯가리고 은근히 내성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모두와 친구가 돼 있다거나 그런 좀 시끄러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도 좀 시끄러운 쪽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네, 항상 거기 제가 껴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수줍음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나의 뭔가 보여주는 걸 보여준다거나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 그냥 객관화가 좀 덜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빵도 그렇고. 오늘 조금 수저님을 객관화 시키고
가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찾아온 거는 뭐 다 맞진 않겠지만 네. 항소 자리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연애와 사랑. 네. 이게 맞나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우리 연애 상담도 좀 해야 되니까. 네. 항소 자리는 과묵하고 멋진 모습의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요. 연애를 할 때는 한 사람에게 오른하는 성향이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연상의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을 리드하거나 응석을 받아주는데 능합니다. 어때요? 살짝 찔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닌 건 뭐예요, 그럼? 멋진 모습의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한다. 이건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히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맞다고 하니까 저 무슨 어디 이렇게 막 점집 같은 데 갖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사람 같은데, 진짜. 하루와 사주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앞에 있는 분이 너무 정확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 네, 끄덕이는 거. 맞아요.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연애를 하는 상대방도 자신에게 열정적이길 바라요. 쓸데없는 자존심, 감정 싸움을 싫어하며 솔직한 모습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지만 연애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연애 상대로 좋다는 게 재밌다는 얘기죠.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수전님이 맞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왜냐면 저는 수전님이랑 짧게 이렇게 사전 통화도 하고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연애 얘기를 조금씩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항소 자리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전님이 조금은 증명을 해주셨다. 전 항상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싶은 병이 있거든요. 난 아닌데? 이렇게. 난 아닌데. 난 이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반박을 한마디도 못 해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항소 자리면 고개 끄덕이면서 네.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럼 물고기 자리 제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성격은 동글동글하며 유부단한 성격과 선천적으로 귀차니즘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귀차니즘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해요. 언제 그렇냐면 제가 원래 집안 정리를 네. 항상 깨끗하게 해놓거든요. 네. 뭔가 그게 있어요. 집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 강박일 수도 있고 그 네. 생각이 좀 강해서 어쩔 때는 근데 집을 그냥 내려놔요. 근데 막 이렇게 너무 더럽게 내려놓는 건 아니고 네. 뭔가 옷이라든지 이런데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쌓아두거나 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분리수거 원래 네. 저는 원래 다음날 많이 하는데 어쩔 네. 때 보면 일주일 동안 안 했어. 모아놓고 막 네네. 쌓아놓고 그런 게 있어갖고 네. 이거 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성격으로 남이 힘든 모습을 보는 것을 힘들어하며 주위의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 유쾌하며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모습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 거를 맞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운이 왜 이래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다고 하진 않고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생일이신 분들 여기 속하시니까 저랑 생일 차이가 별로 안 났나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곧 생일이시네요. 4월 20일부터 5월 20일이니까 맞죠? 네, 맞네요. 네,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성격 중에 때로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게스트분이랑 소심한 나라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소심 성향 테스트 네. 그걸 했었는데 네. 제가 소심한 사람에 완전 속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술적인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맛집이나 멋진 인테리어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네. 이거 맞는 것 같은 게 네. 수전님은 어때요? 친구를 만날 때라든지 어떤 모임을 갈 때 네. 내가 먼저 연락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친구가 연락 오면 가는 편이에요? 나와라
나와라를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나갑니다. 저는 뭐 나와라까지는 하진 않지만 최근 1월부터 4월까지 네. 3명 이상 모임은 다 제가 연락을 해서 불러낸 거거든요.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니고 단둘이 만나는 거 친구가 먼저 연락 와서 뭐 집 가까이 왔다거나 어디 네. 가자 그래서 간 거고. 이건 좀 맞는 것 같네요. 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 용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술적인 성향 이것도 네. 맞는 게 네. 제가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취미로 그리시네요. 아니면...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청취자분들한테 선물도 드렸고 우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공은 네. 공대거든요. 공대 전공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술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공대를 나오셔서 예술 그렇죠. 약간 이 괴리감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팟캐스트를 하시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아니 뭔가 이게 읽다 보니까 좀 맞는 내용도 많고 네. 재밌네요. 저도 네. 마지막으로 요 연애에 대해서 제가 또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물고기 자리에게 연애란 한마디로 로맨틱을 위한 교제입니다. 내가 읽으면서도 이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약간 느낌인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랑에 목숨을 바치는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생각을 해요. 자신의 그런 행동에 이성이 감동을 하거나 기쁨을 표시하며 자신도 더욱 고조되어 행복한 감정에 체하는 경우가 많은 로맨티스트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바치시나요? 진짜 이건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게 뭐 네. 로맨티스트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네. 예전에 방송 같이 하는 동생들이 사랑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내가 뭔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했던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데이트했던 내용들을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 들은 거 보면 내가 사랑을 할 때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 딱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티스트는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로맨틱해요? 그럼 수조님이 생각하기에는 네. 드라마, 영화 장면 중에서 이런 거는 로맨틱하다.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장면. 그 현빈이 하지원 이렇게 입 이렇게 거품 닦아주는 것도 있고 뭐 오글거리지만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뭔가 차 내릴 때 문 네. 열어주고 뭐 이런 작은 것도 있고 뭐 큰 것도 있잖아. 이런 건 로맨틱하다. 큰일이다. 제가 사실 곡 쓰고 가사 쓰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거기까지 쪽에 감정이입을 안 해요? 이런 쪽에 생각보다 감성이 메말라서요. 한번 또 올려줘요.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난관이 오프닝부터 난관이 지금. 낭만이랑 로맨틱 뭔가 오면 로맨틱이라는 것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사소한 건데 네. 남자분들이 꽃 사서 주는 거. 이거는 네. 뭔가 모든 사람들이 꽃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꽃을 좋아할지 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간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거니까. 로맨틱하네요. 제가 답변을 미리 이렇게 해주시고 수조님 대신에 찾아드렸으니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물고기 자리가 맞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자리인 분들도 있고 뭐 항소 자리인 분들도 있고 제가 더 많은 별자리가 있지만 이 준비하기에는 벅찰 것 같아서 이 두 자리만 준비했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를 할 수 있었던 게 네. 수조님 덕분이에요. 수조님이 보내주신 음원에 별자리가 있다는 걸 딱 보고 네. 저의 진짜 이 기획의 센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죠. 왜냐하면 별자리라는 좋은 곡이 있으니까 곡 네. 얘기도 하고 서로 별자리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이 오프닝 토크에는 좀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떠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잘 한 것 같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